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임 작가님 네.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낫겠습니다. 특히 어제 기침을 그렇게 방송 중에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고야. 허리를 꺾고 막 기침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기 진짜 독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요. 누가 뭐래도 이게 첫 번째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7시 15분에 방송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는 실패했는데 그것보다 더 사람을 놀라게 했던 건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사실 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미 이제 사실상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좀 브리핑만 좀 해드리자면 오늘 오전 6시 29분경에 발사를 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비행 끝에 오전 8시 5분경에 전북 군산에서 서쪽으로 6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이제 추락을 했다. 그래서 이 해상 추락체의 일부를 우리 해군이 지금 인양 작업을 하는 중이다라고까지는 이제 알려졌고요. 국정원에서 조금 전에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오늘 아침에 이 대혼란을 부른 거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성급한 경계 경보 발령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 오전 6시 41분에 발송된 서울시의 위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었는데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실제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제 혼란을 부추겼고요. 동시에 서울 일부 주택가에서는 민방위 사이렌과 함께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혼란스러워졌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 상황에 맞춘 어떤 경계 경보였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20분 뒤에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이 경계 경보를 뒤집는 위급 재난 문자를 다시 발송을 한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간단하게 이 경계경보를 정정하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같은 시간에 서울 곳곳에서도 서울에 내려진 경계경보는 오발령입니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다시 20분이 지난 오전 7시 26분쯤에 서울시에서는 오발령이 아니고 경계경보 해제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안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4분 동안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경계경보 오발령,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번갈아서 보내가지고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부 시민들은 재난 가방을 싸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다가 망연자실하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사이렌에 놀란 외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SNS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한 분이 이 새벽 경보에 놀라 지하 주차장 내 차 안에 앉아 있다. 실시간 상황입니다.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대체 무얼 챙겨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잠시 고민했다. 대피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차 키만 들고 나왔다. 네이버도 먹통이다. 무섭다. 이게 오늘 아침에 서울 시민들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댓글 중에는 지하 주차장 혹은 지하철역으로 뛰어 내려가다가 도로에서 죽나 지하 주차장에서 죽나 어차피 왔다 갔다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결국 휴대폰 들고 서서 죽게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쏟아진 거고요. 역대급 삽질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나선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다. 대국민 문자 피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 참그 민주주의 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 이런 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서울시하고 행안부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이 삼각편대가 막 무슨 오발령이냐 아니냐 막 이걸 가지고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안 하고 보입니다. 있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오전에 내내 그랬죠. 예. 뭐 네 책임이다. 사실은 뭐 민방위 문자가 와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서울시 책임 떠넘기기를 행정안전부에 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군 당국이었습니다. 우리 네. 군 당국이 북한 우주 발사체 공중 폭발 추락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 중이다라는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합참에서 오전 6시 29분 동창리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신속하게 낙하 지점에 가가지고 인양 인양을까지 작업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 국방위 오늘 제가 취재를 했더니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군 당국 칭찬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칭찬해야 될 것 같다. 이번에 대응을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뭘 쏘면 최소 언론이 알기 전에 국회 국방위원들은 문자를 받는다고 해요. 어떤 네. 분은 1분 안에 받는다. 또 어떤 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최단 시간 안에 파악을 해서 국회 국방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군 당국이 이지스함이나 그린파인 레이더나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나 뭐 이런 등등의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탐지하고 그 내용을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쏜다는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둥대지 않고 잘 할 수 있는데 오늘 사태의 경우에는 행안부, 대통령실, 서울시 도대체 왜 이러냐 이 사람들. 이 문제를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 특히 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전쟁 예방이잖아요. 아니 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어딜 갑니까?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한반도에서. 도대체 어딜 가냔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그 제가 우리 동네 대피소 현황을 찾아봤더니 그냥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 말고 특별한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장 내려가서 뭐 합니까? 지하 주차장. 그 차 안에 덩그마니 그냥 앉아 있는 것밖에 할 게 없는 네. 상황이 되는 아무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전 재밌는 거는 K 출근이 오늘 화제가 됐어요. 네. 전쟁이 나도 지각은 안 된다. 다들 제 시간에 출근하셨군요. 전부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앉아서 문자 보고 그냥 잤다는 거죠. 동시에 문자를 본 다음에 동시에 다시 숙면으로 돌아가는 아. 지하철 출근길 진짜 풍경. 피곤합니다. 전쟁 공포보다 일상의 피로가 더 무섭다. 자. 그 일상의 피로를 이제 가중하는 게 사실은 오늘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의 책임 공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문자를 무슨 말싸움 하듯이 국민들 상대를 해서 문자를 보내요. 오발령이다. 아니다. 해제한다. 발령은 맞았는데 해제한 이거 왜 국민들 상대로 말싸움을 해? 아니 오세훈 개톡은 자기들끼리 하라니까요. 그렇죠. 단체 톡방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좀- 오세훈 시장이 오발령이 아니고 과잉 대응이었다 이런 네. 주장을 했는데 6시 41분에 온 행안부 문자에 서울시 발령 오발령이라고. 경계 오발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오전 6시 30분에 행안부의 중앙통제소로부터 명령, 지령방송 명령을 이제 수신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라는 명령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판단할 때, 그러니까 서울시 민방위 경보 통제소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보 미수신 지역, 그러니까 경보를 발령했는데 못 받은 지역이 서울시가 포함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경계 경보를 발령을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명령문을 보면 백령면과 제청면 일대에 실제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라는 거지 전국의 다른 지역을 지칭한 게 아니다. 이거는 서울시 오판이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리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해당 지령을 받고 나서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확인을 시도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 그래서 비상 상황으로 판단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경계 경보를 내린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이 명령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서울시 내에서 나름의 혼란이 있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 사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시샘말로 장사 하루 이틀 하십니까? 아니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다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통제소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전쟁 나고 연락 안 나면 책임이 면제돼요? 이게 지금 양쪽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쨌든
오전에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 이거 격려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오발령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세훈 시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언론에서 일본의 재난 문자, 그다음에 그 서울시의 재난 문자 비교해서 네. 꼼꼼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냐, 그리고 왜, 뭐 때문에 갑자기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인지 무슨 뭐 지진인지 그렇죠. 물난리가 불이 난 났는지 건지. 뭐 물난리가 났는지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가운데 그냥 대피를 해라, 어디로 가란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대응은 완전히 지금 위기 대응 능력이 엉망이다. 중앙 컨트롤 타워가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기시다 총리가 7시, 그러니까 6시 32분에 서울에서 경계경보 발령이 났는데 기시다 총리 7시 때부터 나와요. 나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피해 보고를 받았는데 일본에 피해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 현재 상세 내용을 분석 중이다. 이런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조태용 느낌인데.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어디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요,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이태원 때부터 강조가 되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대통령 예고된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쏜다. 6월에 쏜다고 했는데 5월 31일 날 쏴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실 이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대통령을 못 본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오후에 이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참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 이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는 와중에 왜 대통령이나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통령실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말을 받아서 좀 비판을 해보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잉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과연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나서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정 위치를 해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었느냐? 그렇죠. 아니 실제로 사이렌이 울리고 경계경보가 발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장은 그 시점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직접적인 지시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하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청의 각 공무원들은 다 비상출근을 하고 있었는지, 각 구청의 공무원들은 정위치해가지고 대피소 지원 매뉴얼에 맞춰서 대피소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이거는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는 순간 매뉴얼에 따라서 시민 대피소 운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과연 오늘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은 준비를 했느냐, 서울시장의 지휘하에 하고 있었느냐, 그런 준비가 돼 있었어야지만 서울시장이 나와서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이 설명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발언에 따른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이 없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발사체를 쏠 때마다 NSC가 무조건 소집돼야 되고,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왜 NSC 소집 안 하냐, 대통령이 왜 NSC에 참석 안 하냐, 이런 비판은 저는 정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보는 소리 소문 없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난리를 전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어요. 주차장에 내 차 앞에 앉아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망연자실한 시간을 국민들이 보냈어요.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은 지금 탄핵 심판 중이라서 직무정지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의치에서 안심을 시켜주셨어야죠. 그런데 공방만 하고 있어요. 행안부가 잘했다. 서울시가 잘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에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은 시장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그 말씀,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오늘 새벽 6시 반부터 한 7시 넘어서까지 이 국민들을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으면 누군가는 나와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국방은 튼튼합니다. 국가가 당신들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까지 파악하고 여기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잉 대응,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작년 12월 29일 날 오세훈 시장 왜 그거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가 7시부터 나와가지고 딱 예. 다 브리핑하고 했잖아요. 예. 그 정보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준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공유했는지. 공유했기 때문에. 이미 원래는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미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가 공유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실시간이든 조금 지나서든 기시다 총리는 국민 앞에 나서서 이런저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일본에 근데 피해 없습니다. 전 참 이런 우리가 얘기도. 일본의 재난 문자하고 서울시의 재난 문자 비교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후지냐 이런 걸 성토해야 되는 게 전 참 너무 슬픈 거죠. 우리 그러지 않았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민주주의와 이런 걸 실현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 떠보니 후진국 왜 이러냐 이런 비판을 국민들이 안 할 수 없는 날이었다. 참담한 아침이었다. 아니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 오늘 같은 날은 어찌 보면 본인이 얘기했던 안보와 관련돼서 정무적으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도 국민들 앞에서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침에 정시 출근하시는 날도 별로 없다고 하시고 파인글라스에서는 뭐 수석급들과 연일 술자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 보이니까 보도자료로만 사회보장 전략회의인가? 보도자료로만 대통령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국민이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으로 정리하고 끝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네. 자, 후쿠시마 시찰단 오늘 오전에 주요 활동 결과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의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관련 자료를 이제 확보했다라고도 밝혔는데 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 결과는 다음 기회로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본 뒤로 이제 미뤄뒀습니다. 그동안 뭐 언론에서 예측해왔던 내용들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의 발표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1명의 시찰단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의 이제 전문가들이었고 오염수의 해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이 포함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찰단이 돌아본 시설들 주로 이제 본 곳들을 보면 주요 설비라고 할 수 있는 다액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알프스 설비, 그리고 측정 확인용 설비, K4 탱크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방출 설비와 관련된 중앙 감시 제어실 등을 둘러봤고 화학 분석동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2년에 걸쳐 가지고 연 1회에 시행이 됐던 알프스 입구와 출구의 농도 분석 자료 이런 원자료를 별도로 확보했다고 하는데 주요 시설 설치 상태 확인한 거와 별개로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은 이제 추가로 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보고 드리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확보한 자료가 확보했다고 하는 자료가 얼마나 좀 신빙성이 있는 자료냐 혹은 뭐 엄정한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게 엊그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원안위에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 성의 있는 답변이 오지는 않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왔다는 자료들도 과연 이 수준을 벗어나서 실제적인 검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작가, 장윤성 기자와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고 있나요? 우려하는 의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박종원 동국대 교수 같은 경우는 재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려면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우리가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서균열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도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핵종에 대해서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아예 또 지적했습니다. 세스풀 소위 세스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던데요. 없어요. 네. 근데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우리 어민들이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유국기 단장 복잡하고 어렵게 막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답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냐. 결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냐 아니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냐. 기자회견 보고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졌다. 네. 주문진항에서 만난 어민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오히려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더 키운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네네. 비판이 나오고요. 이런 방식이면 동해안에 와서 누가 생선 먹겠냐.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뭐 서산, 네. 태안 뭐 어민들도 이제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관련해서 그 중국 정부가 굉장히 그 분명한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 네. 5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오닝 대변인이 밝힌 바인데요. 우리 기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저가 단독하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아무도 안 써서 원래 단독. 중국에 3년간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핵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해양에 방출한 것은 국제적인 선례가 없다. 일본은 충분한 연구와 실증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경제적 비용만 고려해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전 인류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선택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지금 이웃 나라에게 화를 떠넘기는 이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당연히 반대에 함께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IAEA 이 기술실무단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실무단은 일본 정부 요청에 따라서 조직이 됐고 권한 범위가 엄격히 제한이 돼 있다. 네. 그 핵 오염수 해양 방출 방안이 과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뿐이지 그밖에 다른 핵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평가 권한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자연환경의 방사성 핵종 총량을 추가로 증가시키게 된다면 해양 환경은 물론이고 인체에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가 나서서 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에 네. 대해서. 자,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전문가 직접 모시고 시찰단 결과 보고 꼼꼼히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포항에서 곤봉으로 노동자를 머리를 내리쳤어요. 진압 과정에서. 근데 이미 진압이 된 이후에도 경찰봉으로 가격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그리고 동영상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노총 소속의 이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포스코 복지센터 앞에서 이제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제 진압 과정에서 사다리차를 이제 2대 동원을 해가지고 경찰관과 소방관을 이제 한조씩해서 올라타고 가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하고 대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1m 길이의 이제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1분여 동안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진압이 된 이후에도 쓰러진 사람을 이제 내리쳤다라는 게 금속노련 혹은 이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노동자들의 이제 증언이긴 하고요. 반면에 이제 경찰 쪽에서는 김 처장이 뭐 정글도라든지 정글 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저항을 해서 진압봉을 사용했다라는 입장인데 노조 관계자들은 그런 뭐 칼 같은 거 휘두른 적 없고 사다리차에 경찰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뿐이지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사측에서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교섭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 400여일 정도 이 하청업체 그 노조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던 와중이거든요. 사측에서 제대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공농성까지 가게 된 건데 오늘 오전에 교섭을 하자고 해놓고 경찰을 새벽에 이제 기습적으로 투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노조 쪽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전남 광양이네요. 광양제철소 포스코 복지센터. 네. 예. 그 트위터에서요. 김준영 사무처장을 치시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영상 그 다 보기가 힘들어요.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힘들어요. 여하튼 영상이 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무슨 그런 구체적인 흉기가 포함이 돼 있는지는 확인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부가 왜 이러냐. 특히 이제 오늘 윤희근 청장이 집회관리 공적, 오늘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는데요. 공적 세운 경찰을 대상으로 포상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그 다음에 뭐 캡사이신 살포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되게 분위기를 예전에 평화로운 집회가 아니라 굉장히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 그동안 집회 기조가 방어와 대화 이거였는데 이거를 검거와 해산 이렇게 바꾸면 만약에 2만이 운집한다 그러면 최소 3배에서 5배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6에서 10만 정도가 필요한데 없다 지금 서울에. 지금 서울의 경력이 기동대가 4,000명 정도 수준인데 전국에서 와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폭력 사태 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러면 안 된다. 관련해서 오늘 제가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재를 했는데요. 오늘 집회는 5시 19분에 끝났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찰이 예컨대 막 자극하거나 막 네. 이렇게 나올 때 드자비 하지 말고 때리면 맞아라. 오히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해야 됩니까? 네. 자,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